사이다 무비튼. 나와 남편은 4년 전에 결혼해서 딸을 낳았고 3명이서 살고 있다. 남편은 나보다 3살 연하고 사귀게 된 계기는 친구랑 둘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말을 걸어왔고 그러다 친해졌다. 나는 주부이고 내년에 유치원에 들어가는 딸아이를 돌보는 게 주요 일과이다. 내 생활에 큰 불만은 없었고 귀여운 딸아이와 매일 충실한 일상,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붕 떠 있어 보였고 불안을 싹이 트기 시작했다. 전에는 쇼핑 간다고 하면 자기가 먼저 같이 가자고 나서더니 요새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휴일에 혼자 외출했다. 게다가 한번 나가면 오밤중이 돼도 들어올 줄을 몰랐다. 늦게 귀가한 남편의 재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풍기는 걸 감지했다. 나는 향수를 쓰지 않았고 우리 집 섬유 유연제 냄새도 아니어서 이질적 냄새를 바로 알아챘다. 하지만 남편한테 즉각 따지기보다는 좀 더 남편의 행동을 관찰하기로 했다. 그러자 남편 몸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더 강하게 풍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그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 불륜녀가 나한테 의도적으로 자기 존재를 알리려는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나는 흥신소에 조사를 의뢰했고 향수의 주인공이 남편의 불륜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불륜녀의 이름은 부정혜, 남편 회사의 동료 직원이었다. 남편보다 많이 어리고 얼굴은 미인이었다. 일반적이라면 들키지 않게 조심할 법한데 일부러 향수 냄새를 풍기고 어떤 때에는 셔츠에 루즈가 묻어있기도 했다. 나는 용서할 생각이 없었고 증거를 대고 남편을 추궁하기로 했다. 어렸을 때 아빠의 불륜으로 엄마와 나는 버려졌고 나를 키우려고 고생하던 엄마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나에게 불륜은 세상에서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고 더욱이 내 남편이라면 처음이라고 해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준비 시작.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출장 중이었는데 저녁에 누가 찾아왔길래 나가봤더니 뜻밖에도 불륜녀 부정혜가 있었다. 부정혜는 나를 보면서 희죽희죽 웃더니 와, 한심한 씨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궁금했는데 정말 그냥 아주머니셨네요 라고 건방을 떨더니 나한테 실은 저하고 한심한 씨는 사귀는 사이거든요. 그 사람 저한테 정말 잘해요. 와이프보다 내가 100배는 더 좋다면서. 얼마 안 있으면 그쪽이 버림받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때 되면 이 집에서도 그 사람한테서도 깔끔하게 떨어져 나가줘요 라고 일방적으로 혼자서 떠들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간신히 참고 본인 입으로 불륜이라고 실토하는 걸 보니 내가 위자료 청구하게 될 거란 것도 알고 있겠네요. 이럴 땐 위자료 청구하는 게 상식이니까 라고 응수하자 다시 희죽거리면서 그 정도 돈쯤은 그 사람이 알아서 준비할 테고 난 아무 걱정 없음. 그 사람은 당신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거든. 미안하게도 부인이라고 안심각이었을 텐데 나한테 곧 밀려날 거잖아. 불쌍해 라고 폭탄 발언을 하고 갔다. 나는 그 말을 증거로 두 인간을 한꺼번에 지옥으로 밀어뜨릴 작전을 세웠다. 나는 절친에게 남편이 불륜 중이라는 것과 불륜녀가 친히 찾아와서 선전포고를 하고 갔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전할 생각이란 뜻을 전하고 며칠만 딸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했다. 절친은 눈을 반짝거리면서 언제든 대환영. 우리 딸도 선아가 온다고 하면 방방 뛰면서 좋아하니까 걱정 말고 네가 그 두 인간들 확실히 끝내고 개선장군하는 거 기다리고 있을게 라며 내 부탁을 들어준 건 물론 뜨거운 응원까지 받았다. 그날 저녁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불륜 증거를 테이블에 쫙 펼쳐 보이고 간결하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편은 기가 죽어서 벌벌 떨었다. 아마 부정혜한테 푹 빠져있느라 내가 눈치챘을 거란 생각은 1도 하지 않았던 게 분명했다. 당황한 남편은 그게 아니라며 앞뒤 안 맞는 변명을 늘어놨지만 이 정도 증거를 앞에 두고 변명 따위는 통하지 않았다. 막판에는 내가 하는 말에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남편한테 틈을 주지 않고 즉시 이혼 서류에 사인하게 하고 디 엔드. 그리고 3일 후 슬슬 올 때가 됐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부정혜가 다시 찾아왔다. 며칠 전에 왔을 때는 풀 메이크업을 하고 이미 승리에 취한 얼굴로 나한테 그냥 아줌마라며 건방을 떨더니 죽을 상을 해서는
어떻게 된 거야? 왜 아줌마가 아직도 여기 있어? 이혼하면 당장 나가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 사람 돈 다 어디로 빼돌렸어? 내가 낼 위자료랑 카드비 받으려고 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다잖아. 기가 막혀서. 그건 팩트예요. 왜냐면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니까. 나한테 위자료 주고 나면 돈이 남기는커녕 빚만 잔뜩 졌을 것 같은데? 그러는 아줌마는 집에 있는 전업주부 아니었어? 상황 파악이 1도 안 되는 멍청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더 시간 끌 거 없이 지옥으로 보내기로 결심했다. 사실 나는 그냥 집에만 있는 전업주부가 아니라 독신 시절부터 창업했던 패션 관련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었다. 결혼 후에도 집안일을 겸업하면서 외주를 이용해서 업무를 맡기는 등 인터넷 쇼핑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내가 내 연봉이 연간 10억이 넘는다고 알려주자 부정에는 말도 안 돼. 그럼 그동안 그 사람이 쓴 돈은 다 뭐야? 고급 시계며 명품 가방은? 쇼핑은 남편이 했지만 결제는 내 통장이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혼할 거니까 내가 이제 그런 아량을 베풀 이유도 없고 이 아파트도 내가 독신 때 한 방에 결제하고 산 거라서 내가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카드 결제는? 저런, 그건 본인이 고민해 보셔야죠. 또 제가 곧 위자료를 본격적으로 청구할 거예요. 에? 지난번에 왔을 때 부정에는 위자료 같은 건 한심한 씨가 낼 거라면서 마음대로 하라며 콧방귀를 끼더니 지금은 한심한이 빈털털이라는 걸 알고 멘붕이 온 것 같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신경 쓸 일도 아니고 활짝 웃으며 나가라고 내보냈다. 그 후 부정에는 위자료 및 1,000만 원대가 넘는 카드 대금을 전부 자기가 감당해야만 했고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다. 한 가지 더, 우리 집은 시내에서도 알아주는 고급 아파트였다. 부정에는 고급 아파트에서 사는 꿈에 잔뜩 부풀어 있었고 이혼했다는 말을 듣고 집부터 처분했기 때문에 지금은 잠잘 곳도 없다고 한다. 성격이 어찌나 급한지 한심한하고 재혼하면 곧 금수저가 된다는 생각에 사표부터 제출. 지금은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면서 알바를 하며 연명하고 있다고 한다. 월급 받아봐야 카드빚 갚고 내 위자료 주고 나면 남는 것도 거의 없고 간신히 입에 풀칠만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 그냥 아줌마 정도는 여유 있게 이길 거라고 착각한 죄. 겁도 없이 불륜을 당당하게 떠벌린 썩은 양심. 뚜껑을 열어보니 지푸라기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뼈 때리는 현실. 충분히 대가를 치렀을 거다. 이번 사태가 부정애가 나한테 도발하려고 향수 냄새를 풍기고 집에 찾아와서 불륜을 발설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 한심한은 너 때문에 내가 금수저에서 흙수저 됐거든? 책임져 당장! 라며 질 낮은 화풀이를 하고 결별했다고 한다. 두 인간을 동시에 정리한 나는 도움을 준 친구에게 와인바에서 술 한잔 사는 걸로 보답.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딸아이와 더 오붓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사했다. 물론 그 두 인간이 다시 찾아오는 것도 피하고 싶었다. 그런데 부정에는 자기만 거덜났다고 앙심을 품었고 회사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단 사실을 자기 입으로 발설했다. 남편도 회사에서 꽤나 눈칫밥을 먹고 있는 모양인데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